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지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지매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도윤입니다. 부산은 멋진 바다가 참 많은 도시죠. 그런데 바닷가를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예, 이런 해양 쓰레기로 작품을 만든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를 한다는데 어디에서 준 쓰레기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풀과 나무가 우거진 모습을 보면 눈이 편안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눈의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인데 공원이 바로 현대인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닐까요? 부산에 많은 공원이 있지만 올해 개장 10주년을 맞이한 부산시민공원 볼거리도 참 많은데 그동안의 역사도 짚어보고 시민들에게 우째 휴식처가 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비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롯데가 상승세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지금 롯데자이언츠 3연승 중입니다. 예, 지난 경기 어땠는지 돌아보고 또 앞으로 더 잘하려면 우째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거인사생에서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임가연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들어볼까요?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가 20년 뒤에 약 1,000만 명 줄어들고 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집니다. 예,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어제 2024년 인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릅니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아동수 이 반토막이 났다고요? 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대 남성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줄어서 20만 명 선이 붕괴되는데요. 저출생으로 인해 15세에서 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이 감소합니다. 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서 내수 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서 전체 경제 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또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 가구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 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로 늘어납니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망자 수와 고령자, 초고령자 수 앞으로 어떻게 집계가 됐죠?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 6천 명으로 출생아의 4.8배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 명이 자연 감소하게 됩니다. 2023년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로 늘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171만 명에서 2065년 3,969만 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정부는 대화를 할 테니 의사단체에 통일된 의견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장기화한 의료 공백 상황에도 절박함이 없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의사단체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투쟁만 강조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고요? 네, 의료계가 2,000명 의대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측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낼 계획인데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예, 정부와 의사단체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이 대화도 갈등 격화도 없는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 3월 의사 집단 행동의 대응 기조를 기계적 법 집행에서 유연한 대응으로 바꾸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료계에 대화를 하자면서도 통일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만 재차 반복했는데요. 장기화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 등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고 최근 의대 증원 일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양보한 만큼 본분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난 2일이죠. 전국 의대에서 교육부에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그러니까 의대 모집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 규모는 1,469명에서 1,509명으로 정부가 처음 발표한 증원 규모보다는 500명가량이 적습니다. 대교협이 변경된 모집 인원을 심사해서 승인하면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대입 수시 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서 증원이 최종 확정됩니다. 의료계도 여전히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에 의대생도 수업 거부 등을 이어가면서 의대 교수는 주 1회 휴진 시행 등 정부의 공세만 퍼부어 환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를 압박할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는 의료계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을 모두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논의에 불참을 해서 의료계 내 균열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 이를 위해서 각 대학에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대학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서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올해 1분기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역공항에서 해외여행을 떠난 이들 중 절반이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에어부산을 필두로 중국 노선 복항 회복에 속도를 냅니다. 예, 관련 통계 자료 짚어주시죠.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사이트 에어포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452만 5,7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국제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김해공항으로 지역공항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분기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해공항은 에어부산을 필두로 해외 노선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지요. 네, 에어부산은 지난달부터 칭다오, 시안, 옌지 등 5개의 중국 전 노선 운행을 재개하는 등 중국 노선 복항에 박차를 가합니다. 김해공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8개 도시를 7개 항공사가 1,103편 운항해서 14만 5,200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 운항편 회복률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6%이고 탑승객 회복률은 45%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김해공항에서 칭다오, 옌지 2개 도시를 한 개 항공사가 23편 운항해서 3,965명이 이용한 것과 비교를 하면 큰
큰 폭의 회복세입니다. 항공업계 등은 이를 두고 중국인 방한객의 회복 가속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중국인 방한객은 총 28만 명으로 2019년 대비 71%를 회복해서 인바운드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입국자 격리 제한 해제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다 올해부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방한객이 이래 늘고 있는데 김해공항의 중국, 일본 노선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해공항 중국 노선의 경우 2019년 대비 광저우, 난징 등 4개 노선 복항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노선도 2019년 대비 탑승객의 규모는 91.7%로 대부분 따라잡았지만 운항편 회복률은 74.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산 시티투어버스가 만성적인 운전기사 부족 문제에 시달립니다. 운영사인 부산관광공사가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관광공사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예, 부산관광공사는 지난달에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전원 3명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는데 우째되고 있습니까? 절차대로라면 지난 1일 운전기사 3명이 새롭게 임용돼야 했지만 지원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부산관광공사는 채용 공고를 낸 지 2주 만인 지난달 22일에 재공고를 냈는데요. 운전기사 적정 인력이 15명은 돼야 하는데 현재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 시티투어버스 서부산 특화 노선 개발에 집중하지만 정작 버스를 몰 운전기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 시티 투어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지난해에도 몇 차례 운행을 멈추고 재개를 반복했다고요. 네, 지난해 8월, 9월 2달간 오렌지 라인이 멈춰섰고요. 지난해 11월 29일 중단된 레드 라인은 지난 1월 10일부터 운행 중입니다. 블루라인 운행은 2022년 12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인력난이 계속되자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19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산 시티투어 버스 운전기사는 1년 이상 영업용 버스 운전 경력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채용 조건이 좀 까다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초임 연봉이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로 일반 시내버스 기사가 3천만 원대 초반대인데 이보다 낮아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간 지역 관광업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이 되겠군요. 네,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이딴 순환을 겪은 가운데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가 집회를 방해했다며 경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소녀상 인근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예, 우째된 일입니까?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 동부경찰서장과 정보안보 치안과장 등 직원 8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집회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신청한 정당한 집회 신청을 경찰이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단체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동부경찰서는 소녀상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집회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집회 당일 현장에서 단체와 경찰이 대치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다가 결국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제한한 이유가 소녀상 바로 옆에 일본 영사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관련 법 짚어주실까요? 네, 일본 영사관은 외교기관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집회 신청 기간은 평일 낮 12시로 경찰은 집회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식 듣습니다. 임가연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지금 퍼뜩 켜 보이소.